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해와여고 유레카의 장민송, 양다희, 이소윤, 이예빈입니다. 지금부터 단백질 정량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실험 목적, 단백질 정량 실험, 실험 원리, 단백질 정량의 활용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체 내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생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연구의 기초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단백질 정량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단백질 정량 실험은 시료 내에 포함된 단백질의 양, 농도를 구하는 실험입니다. 이는 정확성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실험이며 간편함으로 많은 연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다양한 기관, 효소, 호르몬 등 신체를 이루는 주성분입니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인체 구성에 이용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되는 브래드포드 정량법은 분광 광도계와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라는 염색약의 흑광도 차이를 이용한 실험 기법입니다.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 염색약은 단백질의 선명한 청색을 띠는 염색 색소로 감도가 가장 좋습니다. BSA는 혈장 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로 브래드포드 에세이에서 스탠다드 값을 구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단백질 시료입니다. 분광 광도계는 시료의 파장별 세기를 측정하여 색도 좌표를 산출하는 색채 측정 장비를 말합니다. 흑광도는 물체가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 실험에선 단백질 시료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단백질 정량 실험을 위한 준비물로는 마이크로피펫, 단백질 쉐이크, 아세트산, 셀, 증류수, 컴퓨터, 우유, 메탄올, 계란 흰자, 장갑, 쿠마시 블루 G250 용액, 분광 광도계, 마이크로 튜브가 있습니다. 브래드포드 에세이를 이용한 단백질 정량 실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학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결과를 볼 때까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워 준비 단계에서의 단백질 정량이 잘못 이루어지면 헛수고를 하거나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 성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정량하기 위해 브래드포드 에세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계란 흰자, 우유, 단백질 쉐이크를 준비합니다. 1.5mm 튜브 10개를 준비하고 마이크로피펫을 사용해 각 샘플마다 20, 40, 60 마이크로리터를 넣습니다. 다음 샘플이 들어있는 튜브에 증류수를 추가하여 800 마이크로리터를 맞추고 용액을 혼합합니다. 쿠마시 블루 염료를 제작하는 과정으로는 첫째, 메탄올 250ml, 쿠마시 블루 G250 0.5g, 아세트산 50ml, 증류수 200ml를 섞어 용액을 만듭니다. 둘째, 각 샘플이 1000 마이크로리터가 되도록 만든 용액을 각 샘플에 200 마이크로리터씩 넣어서 잘 흔들어 염색시킵니다. 그 후 준비한 샘플을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셀에 넣어주고 셀에 빛이 투과할 면의 물기를 깨끗이 제거한 후 셀 홀더에 끼웁니다. 셀 홀더를 분광 광도계에 넣고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이때 빛이 투과할 면에는 최대한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 샘플도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셀은 사용 후 다른 시료를 측정하기 전에 증류수를 이용해 깨끗이 하고 팁은 교체 후 사용해야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샘플의 값을 측정했을 때의 그래프로 X축의 값은 파장, Y축의 값은 흑광도로 파장 변화에 따른 흑광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흑광도 값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파장 두 개를 단백질 시료별로 나누어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계란, 쉐이크, 우유 이 세 개의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시료의 단백질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파장대가 짧아질수록 흑광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성 조건에서는 붉은색이었던 염색약이 스펙트럼의 이동으로 인해 파란색이 되고 단백질과 결합하게 됩니다.
노출된 단백질의 소수성 부위는 염색약과 비공유 결합을 이루게 되며 양전하를 띠는 단백질의 아민기는 염색약의 음전하를 띠는 부위와 가깝게 위치를 조절합니다. 아민기와 염색약의 음전하를 띠는 부위 간의 이온 결합은 염색약과 단백질의 결합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단백질 정량의 활용입니다. 단백질 정량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정량은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을 예측하고 코로나19 진단, 알츠하이머 진단, 대장암 진단에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의 질병 예방 가능성과 질병 치료의 정확성을 높여 단백질을 이용한 기술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내의 바이오 진단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유전자 증폭 검사, 즉 RT-PCR 방식으로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에서 리보엑산을 채취해 검사하는 분자진단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자진단법은 최소 6시간 이상 검사 시간이 필요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신속검사법인 면역항체진단법입니다. 면역항체진단법은 검사 과정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전염 우려가 높은 환자의 침이나 가래가 아닌 소량의 혈액으로 검사가 가능해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진에게 덜 위험하고 검체를 다루는 복잡한 과정도 단축해 비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면역항체진단법은 또 항원진단법과 항체진단법으로 나뉩니다. 항원진단법은 코로나 바이러스 외막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양을 정량하여 농도가 높으면 양성 판정을 하는 방법이고, 항체진단법은 피를 뽑아 키트에 떨어뜨려 혈액 속 항체 LGM과 LGG가 검출된다면 양성 판정을 하는 진단 방법입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진단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로, 치매는 뇌질환으로 인한 하나의 증후군으로 어떤 하나의 질병명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인 증후군입니다. 치매의 증상력으로는 기억력 저하, 시간이나 장소를 헷갈리는 등의 인지 저하, 망상이나 환청, 배회와 같은 정신행동 증상, 감정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정량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PET는 자동으로 정량하는 소프트웨어를 치매 분석 보조 SW라고 하며, 이전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입니다. 치매 분석 보조 SW는 치매를 해결하고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손쉽게 자동으로 정량하여 의료인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치매 질환 진단 및 관리에 있어서 정밀 의료에 한 발 다가간 성과로 새로운 치매 진단 및 임상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은 결장 또는 직장에서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 종양으로 대부분 점막에서 발생하며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암, 직장암으로 나눠집니다. 또한 서구 사회에서 흔히 발병하며 국내에서 암 사망률 4위에 해당하며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장암 진단에서는 혈액과 변을 통해 모두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혈액 검사 진단은 혈액 속 엑소점에 존재하는 대장암 특이 단백질 표지자를 분석 조합하여 1시간 만에 96%의 정확도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대변 검사는 대변 속 MMP9, 피브리노겐, 골수세포형 과산화 효소, 합토글로빈 등 대장암과 관련된 단백질을 정량하여 진단합니다. 유전자 변이를 통한 진단 방법도 있습니다. 내영질 세망에 존재하는 칼슘 결합 단백질은 내영질 세망에 존재하는 분자량 60kd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단백질로 대장암에서 정상 대장 점막에 비해 특이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암 발생에 여러 유전자 변이가 관여하여 이의 최종 발현 산물인 단백질 정량을 통해 대장암의 조기 진단 및 더 나은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백질 정량을 활용하면 5년 뒤 암 재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정확성이 높아 향후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장암의 발생의 연관성 및 검사 실험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해와요고 유레카 권민소,
양다희, 이소윤, 이예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